네, 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동남합성 주주분들. 이 동남합성은 세제나 섬유 제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이 계명 활성제를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이 동남합성이 상반기 실적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 2분기 실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 실적 전망까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업 부분을 간단하게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 계명 활성제가 이제 주 매출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 수출보다는 이 기업은 이 내수 중심을 좀 매출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반기잖아요. 반기라서 일단 뭐 예측하기 쉽게는 한 곱하기 2 정도를 하면 되는데 딱 봐도 곱하기 2를 하면은 이 계명 활성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 지금 굉장히 좀 높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 이게 누적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누적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전년 이제 반기, 상반기 대비해서 이번에 상반기는 915억, 그러니까 798억에서 915억 정도 늘었는데 약 한 110억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110억 정도 늘었고 보면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그래서 한 160억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매출액이 늘어난 거 대비해서 매출 원가가 그렇게 더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결국 이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9억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은 39억으로 이제 좀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간에 좀 잘렸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되게 뭐 많은 게 많은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걷어내고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과 이 단기 순이익을 좀 따로 가져와 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좋은데요. 전에 얘기 드렸듯이 결국 이 기업은 이 내수가 주 매출원이라서 이 소비 심리 지수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소비 심리 지수는 어땠을까요? 보시면 이 4, 5, 6월 이때거든요. 4, 5, 6, 5, 6월 이때인데 이 107, 그러니까 보통 이 100 이상일 땐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100 이하일 땐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5월에 조금 안 좋았습니다. 5월에 조금 안 좋았고 이 외에는 다 좋게 나왔습니다. 다 좋게 나와서 결국 보면은 1분기가 더 좋았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2분기가 조금 더 별로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2분기가 450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450억 정도인데 보시면 1분기에 465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분기가 더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셨으면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7월과 8월 같은 경우 지금 이제 7월 달에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아마 휴가 시즌이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7월달 굉장히 좋았고, 이 8월달에는, 조금,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8월달엔 전부 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00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만약에 100 이상 다시 딛고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이 부분이 일단 3분기죠. 이 3분기가 일단 2분기보다는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리고 뭐 1분기 정도는 이건 이제 9월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좀 정해질 것 같으니까요. 일단 3분기 9월달이 만약 좋게 나오면 조금 괜찮게 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매출액을 봤을 때에는 일단 제가 전에 얘기 드렸듯이 2023년에 많이 떨어졌었죠. 제가 이전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서 결국 이렇게 2023년에 조금 매출액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만 봐도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결국 근데 이 기업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4.84로 여전히 좀 괜찮은 수치를 기록해줘서 결국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인데요. 다만 이 PBR 측면에서 조금 높은 기업입니다. PBR이 보통
이상이냐 아니면 1 이하냐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1 이상이면은 조금 고평가 받았다고 하고요. 1 이하일 때는 조금 저평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 BPS,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을 분모로 해요. 이 BPS,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을 이걸 분모로 놓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주가로 나눕니다. 주가가 이제 분자로 이 BPS로 나누면은 이 거의 PBR 수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당 순자산보다 지금 이 주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이제 이번에 1분기도 2.05로 점점 이제 돈을 계속 버는 기업이니까 이 주당 순자산이 결국 점점 이게 늘어나겠죠. 점점 늘어나면서 PBR도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 여전히 1보다 좀 이상으로 올라와 주면서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PBR이 이렇게 높은데 이 매출액이 좀 높게 성장하고 그리고 이 산업이 만약에 뭐 2차전지나 AI 관련 주식이었으면은 이 PBR이 굉장히 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PBR이 원래 그런 이제 주식들은 보통 PBR이 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소비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좀 PBR 측면에서는 좀 높게 고평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좀 경기 침체 이슈가 있었죠. 이 미국 경기 지표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조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뭐 일본이 걸쳐서 좀 많이 지수가 빠지면서 이제 국내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7월 소매 판매가 좀 예상 밖의 좀 호조세를 나타내고 또 실업 감소세도 좀 나타내면서 이 경기 침체의 공포가 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미국 8월 15일 날 발표된 이 수치로 이 미국 소매 판매 지수는 2.04에서 2.66으로 예상보다 더 높게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이게 경기 침체라서 더 의미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면은 이 소매 판매가 줄어야 돼요. 줄어야 되는데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전에 이 경기 침체 이슈로 지금 떨어졌을 때를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흘러갔었는데 이번 8월 15일 날 또 같이 나왔던 수치로는 예상보다 더 적게 나오면서 시장 전체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남합성은 보시면 아직까지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하락 추세에서 다시 박스권을 만들어준다는 건 좀 괜찮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상승했던 3월 20일 이때 부분이 지금 자사주 취득을 좀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때 좀 주가가 끌어올려졌고 이후에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죠. 그래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박스권 구간이니까요. 이후에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경기 지표가 계속해서 좀 좋아지게 나와준다면 주가 또한 이 흐름을 받아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만약에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는 계속해서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가장 먼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달에도 또 나올 테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